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진광훈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워크로드 최적화된 클라우드 인프라 구현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최적화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이 최적화라는 선언에는 효율적인 비용 구조와 이제는 고정관념이 되어가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설계 방법이라는 상식에 도전하는 기술적 차별을 소개하려 합니다. 워크로드에 최적화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여러 아젠다 중에 비용과 성능 두 가지 측면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방법 혹은 기법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최신 기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럴 밀즈는 2021년 회계연도 기준 하나로 약 23조 가량의 순매출액을 달성한 미국에 본사를 둔 150년 전통의 다국적 식품 회사입니다. 북미와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브랜드이지만 대부분의 본 세션을 시청하신 분께는 생소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는 하겐다즈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도 있습니다. 제너럴 밀즈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와 손을 잡고 혁신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밸류를 지속하고 또한 증진시키는 일은 모든 사업체의 기본적인 활동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감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IT 운영에 관한 인사이트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오퍼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인사이트는 사내와 사외부의 데이터를 서로 연결, 즉 데이터 통합을 통하여 보다 현업에 최적화된 제품을 구축하고 공급과 수요의 계획과 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과 협력업체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확장 가능한 IT 플랫폼을 기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첩한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을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사내 팀도 만들었는데요. 아래 그래프는 연도별로 변화해 왔고 앞으로 변할 클라우드 공간이 얼마나 커지는 것에 대한 그래프로 클라우드 공간이 얼마나 커지는 것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가버넌스 프로세스를 확장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한 가버넌스 영역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핀옵스였다고 합니다. 핀옵스 팀은 팀이 클라우드 사용에서 낭비를 없애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핀옵스 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용 최적화를 이룬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약정 사용 할인 줄여서 CUD입니다. ERP 시스템을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CUD를 통해 운영 비용을 50% 이상 최적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ERP와 같이 1일 24시간 주 7일 동안 항시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에는 리소스 기반의 약정 사용 할인은 최적의 선택입니다. 운영 머신에 대한 확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머신을 사용할지 결정이 되었다면 이러한 안정적인 워크로드에 장기 CUD를 배치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ERP를 위한 CUD 선택 이후 고객은 빅쿼리에 대한 약정으로 확대하여 보다 넓은 수준의 비용 최적화를 꾀했습니다. CUD는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CUD를 리소스 기반 약정 할인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컴퓨터 엔진 가변형 약정 사용 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가변형 CUD 혹은 플렉스 CUD로 일컫습니다. 가변형 CUD는 고객이 1년 또는 3년 지출 기반 약정에 대한 대가로 온디맨드 GCVM을 그 가격을 최대 46%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플렉스 CUD는 GC, GK 그리고 데이터 처리 전반에 예측 가능한 지출에 적합합니다. 할인은 청구 계정 내 모든 프로젝트의 모든 지역, 모든 머신 크기, 그리고 운영체제의 대부분
범용 및 컴퓨팅 최적화 VM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여러 팀이 서로 다른 리소스를 사용해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동시에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지리적으로 확장되거나 VM 제품군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플렉스 CUD를 사용하면 간단하고 쉽게 비용을 절감하고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CUD 및 빅쿼리 슬롯 예약을 통한 최적화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제너럴 밀즈의 핀옵스 팀장은 제너럴 옵스 전체에서 규모에 맞게 비용을 제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빅쿼리의 쿼터를 설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오퍼링, 그러니까 CUD라든지 슬롯 예약이라든지 이런 오퍼링에 대해서 쉽게 놀라며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고 나서 더 이상 다른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출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미루기 쉽지만 전체 비용을 관리하여 수행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빅쿼리에 대한 할당량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너럴 밀즈는 빅쿼리 데이터 세트의 파티셔닝 및 클러스팅 부족으로 인해 8만 불 이상의 비정상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어렵게 배웠다고 합니다. 할당량은 개인과 프로젝트 전체가 24시간 기준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현재 제너럴 밀즈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일일 한도가 1000불입니다. 그리고 핀옵스 팀장의 조언에 따르면 당장 할당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또 하나의 비용 최적화의 중요 지점은 빅쿼리의 백업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핀옵스 팀장의 전언에 따르면 정책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해 데이터의 1 스냅샷 31개를 캡처했지만 정책 및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주간 스냅샷 5개와 롤링 1주 백업만 유지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이 지금까지 확보하던 매달 20개의 추가 백업 사본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팀은 변경된 증분 데이터를 캡처하고 추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스냅샷 기능을 배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 팀은 백업 비용을 중앙 프로젝트에서 각 개별 하위 프로젝트로 옮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 투명성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상의 IT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채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름없이 제너럴 밀즈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력을 경감하기 위해 서블리스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그들이 말하길 두 가지 간단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BI 엔진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팀의 보고서 쿼리 사용량을 대부분을 빅쿼리 데이터베이스 처리에서 BI 엔진으로 리다이렉션 하는 것입니다. BI 엔진은 빅쿼리를 통해 동일한 처리를 실행하는 것보다 80% 적은 월 고정 비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내장한 새로운 클라우드 컴포저 도구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인 팀도 있다고 합니다. 새 버전을 구현한 프로젝트의 경우 컴포저 비용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수준의 노력과 비용 절감을 통해 고객을 위한 전체 범위의 비용 최적화 전략을 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고객이 클라우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상위 10가지 방법입니다. 사용 사례에 따라 일부 전략은 약정 사용 할인 구매, 즉 CUD 및 제너럴 밀즈와 유사한 빅쿼리용 슬롯 예약과 같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자동 크기 조정, 오토스케일링 및 사용자 지정 VM 선택과 같은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아키텍처 및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일부 전략은 유유 리소스 끄기, 배포 후 크기 조정, 적절한 스토리지 수명 주기 관리 정책의 설정과 같이 자동화와 잘 어울리는 것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고객이 내 결함성이 있는 워크로드에 스팍 VM을 활용해 최대 91%까지 비용을 절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너럴 밀즈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시퀄
빅테이블, 스패너, 빅쿼리 등 구글 관리형 서비스 및 서버리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고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총 소유 비용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과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개에서 어려운 기술 모범 사례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하지만 사람, 문화, 프로세스 측면과 같이 더 일반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조직이 클라우드 지출에서 제거할 수 있는 낭비를 최대화하려면 팀이 자신의 행동이 클라우드 청구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금 최적화, 보고 및 모범 사례 공유와 같은 항목을 처리하기 위한 중앙의 크로스 펑셔널 팀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핀옵스에서 중앙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조직이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궁극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결정하는 클라우드의 모든 팀과 사용자입니다. 강력한 참여와 주인의식을 얻으려면 문화와 사고방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너럴 밀즈는 이에 대해 실행한 재미있는 일 중 하나는 매월 핀옵스 올스타에게 개인 또는 팀에게 어워드를 수여하는데요. 그들이 핀옵스 리더십 회의에서 그들의 성공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탐나는 상품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직 전체에서 핀옵스 채택을 장려하는 재미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방법론에서 기술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클라우드 VM과 블록 스토리지의 새 제품을 통해 얼마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엔진부터 살펴볼게요. 저희들은 지금 C3V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3VM은 구글 클라우드의 제3세대 가상머신으로 200GBps의 로우 레이턴시 네트워크, 인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그리고 기존 대비 10배 향상된 IOPS의 고속 스토리지로 구성됩니다. C3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IPU라는 새로운 하드웨어의 모습입니다. C3는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하드웨어는 다 기존의 것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IPU, 즉 Infrastructure Processing Unit이라는 모듈 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각 컴퓨팅 요소들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혁신적인 가상머신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이 최신 머신은 단순한 CPU 업그레이드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구글의 맞춤형 IPU로 구동되는 4세대 플랫폼 아키텍처로 구축된 최초의 가상머신이고 이 IPU는 구글 클라우드와 인텔이 단연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C3는 또한 새로운 200GBps 저지연 네트워크가 가능하고요. 고성능 I/O를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 하이퍼디스크와 함께 제공됩니다. 연산 클러스터를 더 조밀하게 구성하고 확장하고 병렬화할 수 있기 때문에 NCS와 스랩챗과 같은 파트너와 고객께서 작업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해요. 스냅은 주요 워크로드에 대해 C2 가상머신보다 20%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테러러웍스는 노아, 즉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멀티클라우드, R&D 컴퓨팅 환경을 포함하여 기상상황에 대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개발 업무를 수행합니다. 테러러웍스는 C3에서 WAF를 수행했을 때 10배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의 선두주자인 ANSYS는 더 높은 메모리 대역과 더 낮은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통해 주요 제품의 실행 시간에서 3배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토리지에 관한 이야기로 나머지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블록 스토리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3가지 영역을 개선합니다. 새로운 클라우드 블록 스토리지는 이상적으로 다음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클라우드의 블록 스토리지가 성능과 용량 측면에서 동쪽으로 프로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과 용량은 가능한 한 인스턴스 유형과 크기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모든 클라우드 블록 스토리지는 인스턴스의 유형과 크기와 성능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워크로드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성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가격 및 성능의 전반적인 스펙트럼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핵심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특정 워크로드 세그먼트의 경우 스토리지가 접근하는 방식이 규모 또는 기타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워크로드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날 때 효용성이나 TCO 절벽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는 대규모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용량 풀링을 위해 디스크 및 워크로드 전반에 걸쳐 스토리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즉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워크로드 인식을 통해 워크로드 컨텍스트에서 성능 요구 사항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구글의 차세대 블록 스토리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구글 클라우드 하이퍼디스크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이퍼디스크는 새로운 IPU 기반의 아키텍처를 활용하도록 구축되고 있으며, 스토리지 프로세싱을 오프로드하고 동적으로 확장합니다. 가상머신에서 블록 스토리지 성능을 분리함으로써 하이퍼디스크를 사용하면 스토리지를 워크로드에 맞게 쉽고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높은 성능, 유연성, 그리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구글 클라우드 하이퍼디스크는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가지 볼륨 유형은 네트워크 연결 블록 스토리지에 대한 전체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하이퍼디스크 밸런스드는 대부분의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범용 볼륨 유형입니다. 최대 15만 IOPS 및 초당 2.4GB의 처리량을 제공하는 넓은 범위의 워크로드를 지원합니다. 하이퍼디스크 익스트림은 명시적인 성능 SLA를 제공하고 최고 성능의 DBMS의 워크로드에 맞게 설계를 한 프리미엄 스쿠입니다. 하이퍼디스크 스루풋은 확장 분석 및 기타 처리량 지향에 있어 비용에 민감한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량과 별도로 처리량, 즉 스루풋을 조율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요구에 맞게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스쿠의 경우 성능이 용량과 완전히 분리되고 인스턴스 유형 및 크기에서 더 많은 분리가 있습니다. 용량과 성능은 별도로 프로비저닝 되며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당 최대 512TB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두 컴퓨터 엔진과 GK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스쿠는 스토리지 풀에 추가하여 총괄 리소스 관리 및 풀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정 워크로드에 대해 구글 클라우드 하이퍼디스크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SQL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저장소를 계획할 때 거쳐야 할 상위 수준 단계의 사례 연구입니다. 오늘날 성능 및 용량 관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각종 워크로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복잡한 균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정 작업은 용량 및 성능 크기에 따라 몇 주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수행하려면 작업 부하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수정하는데 다운타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하이퍼디스크를 사용하시면 인스턴스 제한 없이 워크로드에 맞게 성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량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계획 및 불필요한 시험 없이 실제 사용량에 맞게 소비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필요 조건이 변화하면 언제든지 성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워크로드의 더 간단한 배포와 관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그리고 언제든지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정한 최적화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주요 측면은 하이퍼디스크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대한 TCO를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따라 인스턴스 크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스토리지 성능 때문에 불필요하게 큰 인스턴스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크로드에 필요한 용량과 성능만 프로비저닝 할 수 있으므로 과잉 프로비저닝에 따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수요 패턴이 있는 워크로드의 경우 동적 프로비저닝으로 추가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리지 집약적인 워크로드의 경우 하이퍼디스크를 사용하면 TCO가 평균 절반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곧 구글 클라우드 하이퍼디스크는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진정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블록 스토리지를 경험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진광훈이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